일산 호수공원에 나왔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서울시로부터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1기 신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전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고요. 6.25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과 외부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살던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에 중동, 평촌 3번 신도시 건설 계약이 발표되었으나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1989년에 분당과 함께 추가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신도시입니다. 이후 개발 계획을 시작하여 1992년부터 96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곳 일산 신도시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우수한 주거 기능을 가진 전원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총 개발 면적은 460만 평입니다. 우선 이동해 보겠습니다. 뒤쪽 방향이 자유로하고 한강 방면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일산 신도시가 3호선이 가운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백석역, 마두역, 정발산역, 주영역, 대화역으로 가고요. 북쪽으로는 경의선이 들어오는데 곡산역, 백만역, 풍산역, 일산역, 탄현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일산 신도시가 딱 보면 그 경의선 북쪽에 있는 곳에 보면 식사지구하고 풍돈지구, 일산지구, 탄현지구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북쪽은 택지 개발지구로 일산 신도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일산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서울로 오기 전에 보면 그 능곡하고 화정 그 지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근데 이렇듯 일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일산 신도시라고 할 만큼 범위가 넓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나뉘어졌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일산 신도시가 쭉 보면은 그 앞이 지금 중앙공원이에요. 공원을 중간에 두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백마역에서 마두역 쪽으로 내려오는 그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축이 하나 있고, 왼쪽으로 보면은 일산역에서 주염역으로 내려오는 또 축이 있어요. 그쪽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두르고 양쪽에 공원들이 있고 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산에 보면 학원가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오른쪽 라인하고 왼쪽 라인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중앙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일산에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공원이 꽤 넓어요. 앞쪽이 그 3호선 정발산역입니다. 그 정발산역인 이유는 뒤쪽에 정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정발산역입니다. 이 정발산역 상권은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라페스타 상권이 있고, 맞은편에 보면 웨스턴 돔 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96년도에 3호선이 개통되면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마두역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이 있고, 이 정발산역에는 롯데백화점, 그리고 또 주염역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이 있어요. 그렇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다가 이 롯데백화점 뒤에 라페스타 상권이 되면서 상권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90년대 이제 말에 관공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법원하고 여기 세무서 그런 그 관공서가 들어오고, 동시에 주변에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반대편에 라페스타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00m 지점이 라페스타입니다. 100m 전까지는 양쪽에 프라자 상가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초기부터 프라자 상가로 조성되었던 곳인데, 보시면 양옆에는 옷가게들하고 이렇게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권 분위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가보시죠. 라페스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300m 지점까지가 라페스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물 3층에 예전에 로젠브로이라는 그 수제 맥주를 파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규모는 한 300평 정도 됐는데
그때 필리핀 밴드들이 많이 와서 라이브 공연도 하고 수제맥주도 팔던 아주 명소였었는데 제 단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에 없어졌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제 요즘에 보면 라이브 공연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예. 이 라페스타는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동부터 F동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3개 동씩 해서 6개 동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3개씩. 2003년도에 완공이 되었고요. 약 35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 스트리트형 상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99년도부터 롯데백화점이 입점하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상권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상권을 보통 보면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 형태로 해가지고 로드형 매장이 많았는데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이 라페스타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형 이런 테마가 있고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했던 그 신도시에서 모방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발전이 됐는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상 복합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하고 1, 2층에 그 상가가 형성된 형태로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합정동의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그 백석역에 있는 Y시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도시에서는 저희가 갔던 김포나 청라 그다음에 판교, 뭐 광교 뭐 이런 송도 뭐 그런 형태들이 이런 스트리트형 상가로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은 그 상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높은 분양가로 인한 임대료하고요. 상권과 입지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또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트리트형 상가를 여러분들이 그 입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라페스타에게로 왔는데 이 라페스타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주변에 그 공급량이 또 많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 또 많은 그 상권들이 생긴 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라페스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쭉 왔는데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페스타에서 저 건너편에 보시면 먹자 골목이에요.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먹자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라페스타 먹자 골목은 일산 전체에서 최고의 상권이고요. 경기 서북부에서도 먹자 라인 쪽에서는 최고의 상권입니다. 쭉 가보시면 상권의 범위는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라자 상가로 위주로 되어 있고 오래된 상권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 그 고깃집이 많아요. 1층에 특징적인 게. 그래서 저가의 위주의 그 고깃집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저가 위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평수들이 크게 되어 있고 비슷한 업종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게 위치나 마케팅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 3층 위로 갈수록 노래방, 술집, 뭐 안마실수, 기타 마사지 등등 해서 그냥 유흥 상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평일날이긴 하지만 그 상권이 좀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라페스타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요. 여기 그 상권의 그 연령층은 보통 보면 20대에서 30대 초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사람들이 더 많고요. 방학이 아닐 때는 좀 덜 있습니다.
여기 그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250에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상권의 범위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메인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갔던 방이동 상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일산 신도시를 올 때는 건너편에 자이로를 타고 쭉 오다가 안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면은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코아 아울렛인데 저기 보이는 건물이고요. 그 뉴코아 아울렛 맞은편에 지금 불빛 들어오고 있는 게 일산 차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검찰청하고 법원 건물이고요. 또 이 주변은 지금 오피스텔하고 오피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턴돔 입구로 왔습니다. 이 웨스턴돔은 복합 상업 건물로 웨스턴 타워라는 4개 동의 오피스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완공이 되었었는데요. 당시 분양 가격이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이었고 오피스는 5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분양은 거의 다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우리가 갔던 그 라페스타하고 다르게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좀 모아놓게 되어 있고 지하에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입니다. 이 웨스턴돔 안에는 요 가운데 있는 게 키오스크라는 간이 상가예요. 요 간이 상가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옷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니기가 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은 외식 업종으로 되어 있고 3층하고 4층은 CGV 영화관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옷가게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쪽. 그래서 벌써 이쪽 길이 있고 반대편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웨스턴돔 정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웨스턴돔도 현재 저쪽 라페스타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보세 의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확실히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영향도 있고 곳곳에 많은 상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실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많이 나오시니까 좀 괜찮은데, 현재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밖으로 나왔는데, 보시면은, 프라자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종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외식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흥 업종까지 골고루 되어 있어요. 라페스타하고 비교해보면은 라페스타는 말 그대로 먹자 유흥 라인이기 때문에 새벽까지도 영업을 많이 하는데 이쪽은 그쪽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영업시간이 좀 일찍 끊깁니다. 그래서 12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쪽 외식 업종 라인은 한정돼 있어요. 요 길 건너로 해서 양쪽으로 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페스타 먹자 상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규모는 좀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먹자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신도시 상권을 보면 역을 반경으로 해서 상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산 신도시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이 웨스턴돔이 있고 아까 갔던 라페스타가 있고 또 건너 블럭에 원마운트 상권이 있고요. 또 최근 2, 3년 사이에 생긴 가로수길이라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있습니다. 이렇듯 굵직굵직한 4개의 상권이 있는데 현재 일산의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는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가 특별히 또 생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킨텍스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입주할 예정인 물량들이 있긴 한데 거기도 별도의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 신도시 상권이 공급가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요.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